네, 안녕하세요. 네, 2023년 7월 13일 머니게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6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었고요. 그 밖에 좀 다양한 지표들과 연설들이 많았었어요, 밤중에. 그래갖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듯 하다가 결국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뭐 큰 구간 관점으로 봤을 때는 또 횡보예요. 또 횡보인데 그때 제가 저번 녹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1,500을 결국에 또 돌파를 못했습니다. 31,000을 돌파하지 못하고 네, 아직 이렇게 저항이 있어갖고 돌파를 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내려왔습니다. 전 솔직히 어제 그 CPI가 좋게 나왔거든요.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를 했어요. 하회를 하면서 좀 나스닥이 막 떡상을 했단 말이죠. 나스닥이 떡상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갈 줄 알았어요.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떡락을 했습니다. 결국엔 떡락을 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서 오늘은 좀 이 얘기를 하려고, 주제도 이제 미국은 아직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녹화 영상을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어제 타이밍적으로도 좀 너무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어제 CPI 발표가 9시 반이었거든요. 9시 반에 자 이제 보실게요. 1시간 분으로 보겠습니다. CPI가 9시 반에 발표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31,000, 거의 31,000불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다시 하락을 해요. 올라가면 하락을 하는데, 이 하락을 하는 이유가 너무 웃겨요. 딱 타이밍도 기가 막혀요. 이때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요. 제가 기사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기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자, 이 기사가 뭐냐면요. 자, 보시면은 8200에 뭐 1100비트가 9300비트가 이동이 나옵니다. 9300비트의 이동 찌라시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비트코인 마약 거래 실크로드 핵심 운영자 징역 20년 선고. 그러니까 실크로드에서 압수된 그 9300개 가량의 비트코인이 이동됐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다크의 뭐 운영자가 이제 징역 20년 받았다고 하고, 제 실크로드는 비트코인을 통해 이제 마약이나 불법 물품 거래할 수 있었던 다크앱입니다. 2013년에 FBI에 폐쇄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종신형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불법 자금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미국 FBI에서 압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동을 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네, 딱 CPI가 좋게 발표를 하고 나스닥이 떡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비트도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따라가고 있는데 딱 이런 찌라시 버드가 나옵니다.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미국인지 아니면 숏 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아직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들었고요. 이 와중에 비트코인이 다시 약 뭐 한 7, 800불 정도 하락을 하면서 알트들은 또 박살이 났어요. 알트들은 또 박살이 났고, 네. 어제 그래도 이더리움이 좀 올라가주면서 좀 버텨주는 줄 알았거든요. 이더리움이 좀 버텨주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온 상황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20일 정도를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22일부터 네.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방향을 곧 정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방향을 곧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밑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 저는 28,000불 깨질 것 같아요. 28,000불이 깨지고 27,000 중반에서나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길 내심 바라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타이밍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하필 딱 그 타이밍에 나스닥은 막 떡상을 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저런 찌라시 퍼드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저런 뭐 실크로드 압수 물량이 이동했다, 아니면 뭐 마운트 곡스 이제 뭐 물량이 분배가 된다, 막 이런 것들. 근데 결국에는 뭐가 없잖아. 그냥 겁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공포로 또 가격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참 진짜 속히 말로 이제 못해 먹겠다. 예. 너무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걸 주도하는 게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내피셜이에요. 미국이라 주도를 하는데, 미국은 아직은 비트코인이 올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언제 올릴 것이냐?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은 진짜 엄청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나스닥은 진짜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나스닥 한번 볼게요.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자, 어제 이제 금리 발표를 하면서 네, 9시 반에 떡상을 합니다. 지금 15,300 구간인데 직전 고점 돌파했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일봉을 볼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000포인트만 올라가면 이제 아예 최고점 갱신이에요. 최고점 갱신이고,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은 일단 나스닥 아메리카 이제 스트롱이에요.
나스닥부터 뭔가 계속 그럼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끝나고 나스닥에 힘이 빠졌을 때 그 자금들이 그 이제 전통시장의 자금이 암호화폐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내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비트코인이 올라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제 보면서 좀 현타가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게 됐고, 물론 뭐 이게 갑자기 오늘 당장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좀 사실 내려가더라도 어제 저는 이 3만 저희 되게 중요한 지지 저항 구간이었죠. 3만 500불, 3만 490불 이 구간을 좀 지켜주는 걸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에 또 지키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뭐 긴 관점에서는 횡보 구간이긴 한데 여기서 내려간다고 하면은 더 긴 이제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갔고요. 거기에 또 이제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들이 뭐였냐면은 달러가 급락을 했어요. 네, 지금 달러를 보시면은 달러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달러가 1,300원 초중반에서 놀다가 어제 달러가 거의 한 1.5%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아요. 달러가 빠지면서 또 김프가 많이 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김프가 많이 꼈고, 그러니까 사실 김프가 끼면 좋아 보이진 않아요. 김프가 끼면 꼭 항상 하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봐야 될 게 정말 많아졌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9시 반에 이제 CPI 지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시인가에 이제 캐나다 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금리는 예상대로 인상을 조금 했는데, 저번에 캐나다가 그 갑작스럽게 이제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비트코인이 떨어졌던 사례가 있어서 이제는 캐나다 금리까지 봐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었고요. 아까 이제 달러 얘기를 마저 하자면은 사실 그 상관관계가 있는데 달러가 떨어지면 비트가 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달러가 떨어지면서 비트가 떨어지니까 김프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달러가 떨어졌으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좀 상승을 해줬어야 되는데 달러가 1% 이상이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 비트코인마저도 그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김프가 많이 낀 상황인 거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가 떨어지면 비트가 좀 올라간다 이런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미국 마음인 것 같아요. 미국 마음인 것 같고 CPI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결국에 다시 하락을 시작했고 하락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올라가지 못했던 거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이제 뭐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을 한다던가 갑작스러운 동결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CPI 지수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엄청나게 상해 하회 큰 치수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그 발표 지수 발표에 대한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이제 좀 익숙해진 거예요. 저희 이제 블록체인 투자자들도 예전에 막 몇천 불, 막 1,000불, 2,000불씩 또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딱 발표 시작하자마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그런 텀이 이제 좀 개미들도 인지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뭐 지수가 나왔을 때는 큰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지수가 나왔을 때는 큰 변동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느끼는 건 뭐냐면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그러니까 사실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올려놓고 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오름숏이에요. 오름숏. 네.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비트가 올라가려면은 지금 개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기는 뭐냐 올라가면 숏치면 된다 이거야. 올라가면 숏치면 된다 이건데 여기서 상승을 하려면은 이 오름숏들을 다 폭발시키고 스퀴즈를 만들면서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 33,000, 4,000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구간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튼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CPI 발표가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좋게 나왔고 나스닥이 떡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그 타임 절묘하게 실크로드 압수한 물량이 이동을 한다는 뜻은 결국에 뭐 판매를 하겠다는 어떤 제스처잖아요. 그런 공포감에 비트가 다시 하락을 했다. 하락을 하면서 다시 횡보 하락 구간이죠. 밑에 구간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이제 저점을 돌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29,500불이 깨졌을 때는 조금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CPI는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찌라시로 인해 다시 내려왔다. 그리고 캐나다도 예상대로 금리를 조금 올렸는데 이건 예상했던 바였던 거고요. 근데 달러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김프가 많이 꼈다. 김프가 지금 2% 이상 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김프가 많이 꼈을 때는 하락을 많이 동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뭐 100%라는 건 아니지만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자 이제 이번 주 어제부터 해갖고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내내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온대요. 유튜브에서 막 뭐 뉴스에서나 뭐 폭우가 내린다고 하니까 다들 비 조심하시고 뭐 작년 같은 침수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역학 동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제 주말, 이제 곧 주말이잖아요. 네, 내일 지나면 또 주말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녹화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